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경자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댓글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각 그리고 청와대 인사교체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문재인 정부의 이 국정 운영 방향이 좀 바뀔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가고자 하는 권력 개편,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는 집권 연장을 위한 검찰이나 이런 권력기구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기조가 바뀌지는 않는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은 바뀔 것이다. 제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많은 얘기를 해보고 취재를 해본 결과 지난 25일 대국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또 유튜브에 통해서 한 2번 정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실책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건 맞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제거 또 검찰을 아주 강압적으로 바꾸는데 추미애를 앞세워서 한 것은 실패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정책 기조, 국정 방향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방법은 바꿀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또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아마 새로 되는 사람들 유영민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바뀔 것 같은데 이젠 방법은 바꿀 것이다. 전체의 기조는 문재인 정부는 어차피 집권 연장을 위해서 이 권력기구 구조를 개편을 하고 또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름을 틀어서 자신들의 집권 연장을 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는 주력할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올해, 지금 자기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 사실상 마지막 해죠. 올해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선거에 지지율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유연한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분간은. 문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권을 향해서 겨누게 될 그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일 것인데 윤석열 총장은 아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강도 높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다. 어차피 공수처나 이 법무부도 그걸 막는데 주력하는데 급급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그 사과는 일단 지난 1년 동안 한 추미애와 윤석열, 거기에서 또 더 나아가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따가운 국민의 시선 앞에 일단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그러면 국정 기조를 바꾸느냐? 기조를 바꾸는 건 아니고 기조는 바꿀 수가 없죠, 지금. 기조는 그대로 가되 그 기조를 달성하는 방법을 바꿀 것이다. 조금 더 유연한 방법을 택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자, 이제 법무부 장관 또 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이제 검증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검증에 걸려드는 것이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 폭행 전력. 그러니까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 폭행건으로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거죠. 불구속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용구 차관은 지금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해서 택시 기사에게 폭행을 한 것 아닙니까? 이 건에 걸려 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두 사람이 나란히 다 폭행으로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폭행 입건되어 있는 건 지금 남부지검, 중앙지검 두 곳에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하고 있고요. 남부지검 이 박범계에 대해서는 폭행에 입건된 사람을 이렇게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차관으로 이렇게 그대로 자리에 두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좀 짚어봐야 된다. 이건 지금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갖고 있고 실질적인 이 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 차관이 자신들이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고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자신들이 무슨 지금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하고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짚어야 되는 것이요. 지난해 패스트 트랙으로 거의 1년 내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여야 가릴 것 없이 7, 80명이 입건이 됐습니다.
그 입건이 되고 대부분이 사실은 기소유예가 됐죠. 경미한 것은.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제법 이제 몸싸움이 일어나고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그때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이제 올릴 때입니다. 제법 이것은 좀 입건해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지금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인데 거기에 박범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범계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뭐 기자들도 많이 있었고 당직자, 여야 당직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몸싸움, 그 폭행 이런 부분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앞장서서 박범계가 사실은 주도했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막으려고 하고 민주당은 그걸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 국회에서. 그 상황에서 주범에 가까운 박범계는 그걸 뚫고 들어가는데 가까웠다. 그래서 상당히 무거운 혐의로 불구속이 입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당의 경우에 불구속 기소는 16명입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16명이고 민주당은 불구속 기소된 것이 8명입니다. 나머지 거의 100여 명, 양쪽 다 통틀어서 100여 명은 기소유예 처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16명, 8명, 24명 여야 이렇게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무겁다, 혐의가 무겁다라고 해서 이건 이미 재판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의도죠. 이렇게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주먹 가격이나 멱살잡이가 있었다. 그 패스트 트랙을 막는 과정에서 이런 좀 주도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입건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불구속 입건이 된 겁니다. 박범계 측에서는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집행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것을 공무집행으로 볼 수는 없죠. 이거 누가 봐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조사, 지금 재판이 남아있는데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갈 수가 없고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용구 차관, 술에 취해서 택시 기사에게 폭행을 가한 부분. 지금 정황을 보면 누가 봐도 특가법입니다. 이것은. 특가법 적용이 될 것을 지금 경찰에서 수사 종결시킨 겁니다. 경찰이 다 해준 것 아닙니까? 이용구를 대신해서. 지금 택시 기사와 합의나 이런 분위기를 다 만들어주고 수사 종결시켜 준 거죠. 다시 이것을 검찰 재수사가 필요하니까 경찰에 재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안 된다. 대검에서 중앙지검에다가 지시를 내린 것 아닙니까?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라. 그래서 중앙지검이 지금 수사를 해야 되죠. 이용구를. 이렇게 다른 무슨 혐의도 아니고요. 술에 취해서 택시 기사에게 폭행을 한 혐의. 이렇게 특가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왜 경질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두는지. 그대로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폭행 혐의로 법무부 장관 차관이 모두 폭행 혐의로 지금 검찰에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용구 부분은 그 뒤에 무마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파렴치에 가깝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박범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형사 피고인인 박범계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검찰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또 재판을 받아야 하는 형사 피고인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일, 이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좀 적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피할 수 없고요. 또 하나 이용구 차관은 지금 당장 경질을 해야 합니다. 이 혐의만으로도 지금 거기에 나오는 CCTV나 모든 것들로 증거가 하나둘씩 드러나겠지만 그 다음에 경찰이 어떻게 그걸 무마해 줬는지 또 그 과정에서 서초 경찰서장까지만 이 정보를 알았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에 관계된 거면 곧 바로 정보 메모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찰 내부나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일입니다. 그걸 몰랐다고 발뺌하는 게
좀 더 의혹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 정보는 금방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상부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변호사라고 자기가 밝혔을 테니까 금방 어떤 변호사인지 법무부 법무실장인지 금방 드러났을 겁니다. 또 그게 드러나지 않고서 경찰이 그렇게 무마해 줬을 리는 없지 않느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제 뭐 바뀌는 장관에 대해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텐데,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정리를 해야 된다. 법무부 차관은 지금 당장 경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법무부 장관 그대로 지금 박범계를 가져갈 수 있는 건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장차관 모두 지금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있어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차관으로 그대로 둔다, 그런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올해 이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네요. 한 해 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나중에 오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